제2장 근로기준법부터 보겠습니다. 제1절 총칙입니다. 1번 목적. 자, 요걸 한번 읽어주시고요.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이제 한 문제 나오는데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저랑 같이 하면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근로자의 개념이 나오는데, 자,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하고 노조법상,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즉 줄여가지고 노조법인데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자, 근로자 개념이 뭐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거 자주 봐야 됩니다.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일단 취업된 자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미취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는, 자, 미취업자. 가령 실업자, 그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알짜 팁 보니까요, 노조법상은 달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근로자의 개념이, 자, 노조법에 의한 걸 보면은 잘 구분시켜줘야 됩니다. 일단 용어 정의도 달라요. 밑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자, 수입 동그라미. 그 지문 읽다가 수입이라는 글자 나오면은 노조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그런 글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다, 그런 뜻이고, 얘는 그냥 수입, 임료, 급료, 임금, 급료 등등 수입 아시겠죠? 이런 뜻 해주시고, 중요한 건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및 해고자 등도 전부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요, 일단은 취업한 근로자죠. 취업자만 일단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미취업자, 즉 실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은 노조법은 취업자는 당연한 것이고, 취업자 플러스, 즉 미취업자, 뭐죠 한마디로? 자, 실업자 해고자죠. 그러니까 미취업자인 실업자, 해고자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근로자로 본다는 겁니다. 요거 주의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용자. 자,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또 있습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세 명이죠. 첫 번째 사업주, 두 번째 사업 경영 담당자, 세 번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자. 이들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사용자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근로. 자, 근로는 뭐냐? 근로. 자, 줄 보세요. 근로라는 것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다. 감정노동자뿐만 아니라 몸을 써서 하는 노동자가 다 포함된다. 그래서 정신노동 플러스 육체노동이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4번 근로계약. 4번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뭐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모르면 틀리지만 알면 어려운 건 아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임금. 다섯 번째 임금은 뭐냐?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바로 임금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 가볍게 넘어가는 겁니다. 평균 임금이다. 평균 임금은 제가 노동시장론 강의할 때 설명했었죠. 그죠? 여기에서도 지문 나온다는 얘기예요. 평균 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먼저 뭡니까? 3개월 동그라미 하세요. 3개월. 6개월이 아닙니다. 3개월입니다. 그 근로자에게, 누구에게? 그 근로자에게, 요겁니다.
근로자에게. 그죠? 전체 근로자가 안 됩니다. 해당하는 그 근로자이지, 전체 근로자에게 X, 전체 근로자에게 X.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뭡니까? 총일수로. 아시겠죠? 3개월. 그 근로자에게 총일수, 총월수가 아닙니다.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해당한다. 여긴 첫 번째 1번이고요. 2번은 뭐냐? 2번은 평균 임금으로, 줄거세요. 평균 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통상적으로 봤던 그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좀 그렇잖아요. 적으면은 그 통상 임금액을 평균 임금을 한다는 것. 너무 적으니까 봤던 그걸 해라 그 얘기죠. 7번. 자, 일주는 뭐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일주 몇 시간입니까? 7일. 그러니까 휴일을 포함해서 7일 끝. 8번. 소정근로시간. 요건 뭐냐?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다. 8시간이냐? 이거는 이제 기준 근로시간, 다른 말로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우리 사이에 하루에 6시간씩 일하자라고 사용자와 사이에서 그렇게 서로 간에 약속했다면 그 소정 근로시간은 6시간이 된다. 그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시간 근로자는 또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여기서 용어 정의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서 하나 포인트 일주 동그라미예요. 일주 동그라미. 포인트 뭐라고요? 얘는 일주 얘가 중요했죠. 일주 동그라미 하시고 일주 동안에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일주 동그라미. 둘 다 일주예요. 왜? 시험 2주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뭐 1개월도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를 바꿔냅니다. 일주 동안에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그래서 일주. 여러분들 여기서요. 전부 다 봐야 되지만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할 것이 당연히 근로자의 개념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 알아야 되겠죠. 뭐 근로는 뭐 육체, 정신 그거니까. 그 다음에 근로계약 용어 정의, 임금에 관한 용어 정의, 평균 임금 해야 되고요. 일주는 뭐 표시 안 해도 뭐 일주는 7일, 그 다음에 토일, 즉 휴일 포함해 7일 그 정도 그죠? 평균 임금 해야 되고요. 또 그걸 다 해야 되네.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3번 기본 원칙 보겠습니다. 3번 기본 원칙. 자, 다른 말로 기본 원리라고 하는데, 자, 총 8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집중적으로 볼 것이, 자, 쌍가로 2번 동그라미, 쌍가로 4번 동그라미, 쌍가로 8번 동그라미입니다. 3개가 좀 틀리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는요, 지문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지만 딱 읽어보면 금방 안다. 옳은 지문이다. 그 얘기예요. 자, 1번. 근로조건의 기준.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낮추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동그라미 근로조건의 결정. 거기 보시면 이제 쌍가루 2번에 근로조건의 결정을 보시면 여기서 하나 틀리게 하는 지문이 하나 있어요. 먼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서로 자유의사 동그라미 했어요. 뭐라고요? 자유의사. 요거를 다른 단어로 바꿔냅니다. 이걸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지극히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의사라고 바꿔냅니다. 사용자의 의사 하면은 깔끔하게 팍팍 틀렸죠. 요거 하나 주의해 주시고요. 3번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 협약, 지역 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균등한 처우 보겠습니다. 균등한 처우. 먼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 줄 거세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남녀 차별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국적, 신앙 줄 거예요. 국적 두 번째,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 다시 합니다.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런 것들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연령, 나이죠. 이거는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연령 차별, 뭐 나이 차별하면 틀려요. 왜? 법에 없잖아요. 5번째, 강제 근로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강등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선에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폭행금지 6번. 당연히 폭행하지 말아라. 7번 중간 착취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법률에 따라 법률에 근거해서 중간에 이득을 취득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배울 직업안정법입니다. 직업안정법에 가면은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소개해주고 합법적으로 돈 받는 겁니다. 그렇게 법률에 근거해서 받는 건 한 게 없는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법률에 있음에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중간 착취하는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8번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죠. 8번에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줄 거세요. 거부하지 못한다. 오늘 투표일입니다. 선거일이에요. 나 일하다가 나 가서 투표하고 올게요. 거부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거부하지 못한다. 뭐라고요? 거부하지 못한다. 시험에는요, 거부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아죠? 요거요. 거부하지, 이렇게 해서 거부하지 못한다. 이거 아시겠죠? 여기서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거부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다. 야야, 오전에 바쁘니까 오후에 가면 안 되겠니?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적용 범위 오겠습니다. 4번의 적용 범위 보시면 이 근로기준법은요, 먼저 여기에 원칙과 예외가 나오잖아요. 자, 원칙이 있는데, 자, 원칙하고 두 번째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두 가지가 있죠. 원칙은 뭐냐?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무조건 다 적용한다. 근로기준법을 5명 이상 있는 회사는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근데 예외는 뭐냐? 근로기준법을, 원칙은, 요거는 이제 일종의 이거죠. 전부 적용.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하겠다. 그 말이고,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배제하겠다. 근로기준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겠다. 일부만 적용하겠다. 일부 적용. 일부 적용은 다른 말로 일부를 적용하지 않겠다. 같은 말이죠. 전부 중에서 일부만 적용해요.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일부는 적용치 않아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예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 뭐냐. 바로 동거하는 친족. 그죠?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가사 사용인입니다. 두 명 동거하는 친족만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고 그러면 일부만 적용해요. 다시 반대로 하면 일부만 적용하지 않아요. 바로 언제 몇 명이요? 바로 사업장에 4명 이하일 때. 그렇죠? 몇 명이야? 4명 이하일 때입니다. 그것이 그 법률이 자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알짜 팁 보이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용 제외 규정 이제 여기 별표 1에 있는데 여러분 처음 볼 때는 한번 다 읽어주세요. 여기다가 제가요 적용하지 않는 것과 적용하는 걸 내가 별도로 다 정리해놨습니다. 한번 쫙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좀 잘 나오는 것들 몇 개만 일단 찍어드릴 테니까 처음 볼 때는 정독해서 한 번, 두 번 정도 읽어주시되 저랑 체크한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시면 첫 번째 제1장 총칙에서 14조 보면은 뭐 14조는 법령 요지 등의 서식 개시 적용 제외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제1조부터 13조까지는 무조건 다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합니다. 4명 이하이어도 그 얘기예요. 요건 뭔지 한마디로 지금 요거 하고 있는 요 앞장 요 알짜티 앞장까지 다시 말하면 여기 기본 원칙에 여기에 1번부터 8번까지 있죠. 여기 있는 부분들 앞에 있는 건 전부 다는 적용을 한다. 4명 이하일지라도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2장 근로계약 중에 몇 개만만 찍어드릴게요. 몇 개만.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요. 제28조 줄 보세요.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는데 자 밑에 바로 밑에 당구장 표시 중요 표시 보면은 다만 이 부분은 적용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줄 보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그 다음에 요거 제18조입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제21조 전차금 상계 금지.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제26조 해고의 예고. 이것은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 것과 적용하는 것을 구분시켜 주는 겁니다. 잘 나오는 것만 일단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됐고, 그 다음에 4장의 근로시간과 휴식을 보면 세 번째 줄에 55조 2항 보면은 줄 보세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적용하지 그죠 않아요. 않고 그 다음에 제60조 밑에 60조 연차 유급휴가 그죠? 이것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나오죠. 바로 밑에 당구장 표시. 자 거기 두 번째 제55조 제1항 주휴일 얘는 적용해요. 직원이 4명 이하일 때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게 하는 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휴일은 적용한다는 것. 그리고 제5장 여성과 소년에서 세 번째 줄 있죠. 제73조 생리휴가 적용하지 않아요. 생리휴가 필요 없고요. 밑에 마지막 줄 다만 나오죠. 중간쯤에 제72조 깽내 근로의 금지 요거는 적용을 하고요. 옆에 74조 출산 전후 휴가 등의 임산부 보호 요것도 적용합니다. 방금 줄 끈 것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는 줄 끈 것들 위주로 한번 정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제2절로 가보도록 합니다. 제2절. 2절은 뭐냐? 바로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 자, 같이 보도록 해요. 근로계약. 자, 2절 근로계약. 자, 여기 볼까요? 자, 근로계약. 먼저 1번 보니까요. 1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나오죠.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제 근로계약인데, (1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계약은 동그라미에서 그 부분,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상 근로조건 대부분이 다 유효한데 그중 한두 가지만 법에 미치지 않아요. 법에 위반돼요. 그럼 그것 때문에 전부 다 무효가 아니라 그것만 무효.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하면 틀려요. 그리고 이번에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대로 하면 된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에 있는 내용대로,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로할 때 뭐예요? 그 부분. 요 단어 요게 중요하다. 전부 다가 아닙니다. 쌍가로 2번입니다. 근로조건의 명시인데요. 자, 1번은 그냥 명시고 동그라미 2번은 서면 명시가 있어요. 그 중에서 1번 중에서 1번은 서면 명시입니다. 자, 1번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시해라. 명시 동그라미 명시해라.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똑같다 그 말이죠. 딱 보는 순간요. 우리가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서 쓸 때에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외울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떤 걸 명시하냐? 기억, 임금, 소등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급휴가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니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디귿 취업 규칙에서 정한 사항, 리을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귀숙하게 하는 경우라면은 그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그러니까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이거를 외우지 않아도 내가 근로자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당연하다 느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중에서 그냥 근로계약서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그럼 딱 4개 중에서요. 누가 봐도 계약서에 필요 없는 게 딱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의 명시는 보시면 여기 명시 중에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중에 명시가 바로 기억법들이었는데 이중 명시 중에서 이거요. 서면으로 하라. 서면으로. 뭘 하라고요? 서면으로 명시하라가 시험 잘 나와요. 더 잘 나와. 이 중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해라. 그게 뭐냐? 2번 사용자는 줄 겁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줄 끄고 동그라미 1번. 한마디로 임금이다. 임금. 두 번째 소등근로시간 줄 끄고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줄 끄고 동그라미 3번.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줄이면 요거예요. 여기 이제 세 가지인데 그냥 줄여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이거예요. 임금이 얼마야?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야? 그러니까 소등근로시간, 즉 사용자하고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약속한 시간, 정한 시간 몇 시간이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쉬는 날은 언제야? 주 5일째면 토, 일 쉬고, 유통회사 같은 경우는 토, 일 출근하고 평일 하루 쉬고, 그죠? 휴일 또는 1년 중 쉴 수 있는 휴가. 끝. 줄여가지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다시 한번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세 가지. 반드시 해는 뭐라고요? 서면으로 명시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그래서 서면 명시 요겁니다. 세 번째,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입니다. 1번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단시간 근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규직 보통 사람보다 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한 거기 때문에 그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 동그라미. 그거 비율에 따라 하라. 비율 따라. 비율 동그라미. 비율 동그라미. 비율에 따라 결정해라. 근데 이거 비율인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결정하라. X. 동일하게 X. 어떻게 동일하게 해요? 정규직은 8시간이고, 만약에, 단시간 근로자가 하루에 5시간 한다. 그럼 5시간은 8시간짜리하고 비례해서, 1시간에 10,000원이면은 8시간은 80,000원이다. 그럼 5시간 있는 사람은 50,000원. 그런 식으로 비례에 따르는 것이 어떻게 똑같이 하냐고. 8시간 일하는 사람은 시간당 10,000원씩 80,000원. 5시간 일해도 80,000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율에 따라 하는 것이지. 바로, 균일하게, 동일하게 X.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4주 동안, 4주면 한 달이에요. 4주 동안 평균해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에요. 4주 동안 평균 했는데, 요거 이제 4주. 4주 동안 평균 했는데 해보니까 나누기 4 해보니까 뭐요? 1주가 15시간도 안 되더라.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 그 얘기죠. 근로시간이. 이들에게는요, 요 두 가지는 적용이 않는다 그 말이에요. 들으세요. 주 휴일하고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요거는요, 뭐라고요? 주 휴일. 요거는 한마디로, 요건 유급. 일종의 유급휴일입니다. 요거하고 연차 유급휴가 있죠? 연차 유급휴가. 요 둘 다는 X. 알겠죠? 둘 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법률 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근로자 이제 퇴직급여제도 있죠. 퇴직급여법 가서 배울 텐데 거기 하나 나옵니다. 미리 정리할게요. 퇴직급여제도 있죠. 얘들아,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라면 자, 하나 더 할게요. 미리 정리하는 겁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국 오면은 퇴직급여제도 있죠. 이것도 일주에 15시간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2개 있지만은 다른 법에 있기 때문에 이왕 정리하려면 3개를 같이 이렇게 미리 정리하는 것도 좋고요. 나중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가게 되면 제가 이것도 하나 할 겁니다. 아시겠죠? 총 3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근로조건의 위반입니다. 근로조건의 위반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근로조건의 위반 보시면 1번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참 근로자 보기에 참 열받죠. 그죠? 경우에 근로조건을 위반으로 줄거세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그라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있으며 동그라미 해지할 수 있다 동그라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해지할 수도 있고 둘 다 있고지 없다 하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손해배상 청구 있고 해지할 수도 있다. 근데 해지할 수는 없다 하면 틀립니다. 이때 2번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 하느냐? 2번 나오죠? 예.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어디 한다고요? 노동위원회.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쌍가로 5번 보겠습니다. 5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5번 금지되는 근로계약 같이 보도록 해요. 금지되는 근로계약 같이 보시면 자, 같이 보시면 총 3가지가 있는데 위약 예정의 금지 여기 이제 근로기준법 제20조입니다. 전차금 상계 금지는 21조가 되겠고요. 강제 저금의 금지는 22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21, 22조 있는데 위약 예정의 금지 요거 시험 잘 나온 부분인데 어렵지는 않아요. 위약 예정의 금지는 뭐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미리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손에 입힌 것도 없는데 앞으로 혹시나 그렇게 될 경우를 미리 간주해가지고 짐작으로 그를 발생하면은 위약금 내지는 손해배상을 해야 돼라고 하는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은 그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고 한담 틀려요. 두 번째 전차금 상계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요거는 이제 뭐 자, 사용자로부터 이제, 임금 빌려가지고, 내가 한 달 월급 300인데, 사장님, 나 500만원 빌려주세요. 급합니다. 빌려줬습니다. 그죠? 대신에 내가 300 받으면은 매월 100만원씩 5개월 동안 갚을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금은 사용자로부터 이제 임금으로 변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활 조건으로 전대채권, 이건 회사가 직원들로 하여금 저리로 빌려주는 융자금이 융자금. 뭐 3년 빌려가지고 매월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몇십만 원이 갚겠다. 그럼 3년 동안 그냥 계약한 대로 3년 동안 원금 이자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임금과 상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바람에 임금이 만난 게 한 3개월째 밀렸어요. 그런데, 야, 너, 전차금, 너 나한테 500 빌려가고 갚은 200이지? 어차피 네가 나한테 300만 원 갚아야 되고, 내가 너한테 줄 만약 임금이 300인데, 그냥 서로 간에 상대시키자. 없던 걸로 하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돈은 매월 100만 원씩 임금에서 이렇게 갚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임금은 임금대로 줘야 되는 겁니다. 별개로. 자, 융자금이 너가 그동안 있었는데 거기다 갖고 지금 300만 남았다. 예를 들어. 어차피 내가 너한테 줄 임금하고 네가 나한테 돈 빌려가고 아직 남은 돈 300 있으니까 서로 상계시키자. 없어도 하자.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빌려간 돈은 그 계약대로 그냥 매일 원금과 이자를 그냥 3년 기간 내에 거기 법대로 계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상계하지 못한다. 세 번째, 강제 저금 금지. 저금이야. 근로자가 하든지 말든지. 그죠?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치 못한다. 그러니까, 위약 개정의 금지, 전차금 상계 금지, 강제 저금의 금지. 알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니은 보니까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용자에게 위탁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왜? 그건 근로자가 본인이 원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는 허용되는데, 그때에도 여기 가처럼 저축의 종료, 기간 및 금융기간은 당연히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의 이름으로 저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니까요, 거기 하나 우리가 짚어놓은 게 있죠. 거기 초록색 글씨 있죠? 밑에 여기 뭐 책마다 달라. 어떤 책은 초록색, 어떤 책은 좀 파란색인데 이렇게 책을 이렇게 재판 낼 때마다 약간 색깔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하여간 밑에 여기 화살표 2개 딱 되겠죠, 그죠? 조그만한 글씨로 여기 보시면 금지되는 근로계약 중 그 위에 있죠. 1번하고 2번. 그 다음에 3번의 니은. 그러니까 1번 위약 예정의 금지, 2번 전차금 상계 금지, 3번 중에서 니은. 3번 중에서 니은, 위탁. 아시겠죠? 요거. 3번 니은입니다. 요거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3번의 기억. 3번의 기억 있죠? 거기 3번의 기억 바로 위에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 규정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얘는 바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것도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서류의 보존 보니까요. 거기 보시면 알짜 팁 보세요. 알짜 팁 바로 밑에 자, 사용되는 근로자 명부와 그 다음에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의 서류 등등 있죠. 중요한 것들을 몇 년간? 3년간 동그라미 3년간 보존해라. 3년 지나가 버리면 폐기하겠죠. 3년간 보존해라. 그러니까 어떤 회사 직원이 우리 회사 일하다가 얼마 일하다가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은 보관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폐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직장 그만두고 뭐 이래저래 하다가 몇 개월 뒤에 다른 회사 취직하려고 그래. 그럼 그 회사에서 전에 일했던 경력증명서 띄워라, 사용증명서 띄워라 하면은 그 회사가 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폐기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보관을 해라. 즉, 보존을 해야 된다. 그 뜻이고요. 그러면 거기 근로자 명부가 뭐냐?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줄거세요.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주소, 이력 더 있어요. 이런 것들 등등등등을 적는데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재산 X. 아니 근로자 명부에 그 근로자 이름이 뭐고 남녀, 성별, 생년, 월일, 집주소, 이력 그런 거잖아요. 아, 재산이 많이 있든, 뭐, 전세든, 월세든, 장하든, 재산이 몇천만 은행에 있든 말이지, 이게 뭔 관계 있어요? 재산 X! 재산 X! 그리고 두 번째,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갑자기 내 이름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법원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지체주지 말고 바로 가서 신고해야 돼요. 바로 정정해야 됩니다. 근로자 명부를. 아시겠죠? 그래서 변경되면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는요. 그 즉시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여유를 두지 말고 그냥 바로 가서 바라바라 가서 지체 없이 정정해라. 근데 이거는요, 뭐, 3개월 이내 정정해라, 뭐, 7일 이내 해라,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지체 없이. 뭐, 얼마 이내 다 틀려요. 그리고,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어떤 거냐? 이건 한번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좀 정리를 좀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로기준법. 자, 첫 시간부터 너무 많이 하면은 힘들죠?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